오르막길 개혁신당은 공부 중. 저희 교육에 대해서 심층 토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사님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탁 걸리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가르치고는 싶은데 법이 문제더라. 법 때문에 제대로 못 가르치겠더라 라는 이야기를 주셔서 오늘 또 특별한 게스트 한 분 모셨습니다. 법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해 주실 천하람 원내대표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요즘 법 잘 몰라가지고. 아, 그래요? 아무튼 네. 개혁신당의 또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천하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 이유를 법밖에 못 찾아냈는데 또 법을. 그리고 법보다도 네. 제가 실제로 초등학교 2학년 아이를 키우고 있는 키우는 학부모로서. 시고 또 사실 허 대표님이랑 저랑 사실 외모만 보면 뭐 또래 느낌이지만은 여기는 초등 학부모 졸업하신 지가 한참 됐거든요. 제가 또 현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현역. 좀 더 이렇게 약간 좀 또 예비 생생한 얘기를. 초등부모. 아. 우리 늘 함께 해주신 조교님이십니다. 아. 의라대 교육학 교수님. 아유, 너무 다시 반갑습니다. 나오셨습니다. 지은 교수님, 지은쌤. 아이고, 예. 자, 우리 주요한 분들에 대해서 다 소개했지만 특별 게스트 진짜 우리 교사계에서는 정말 진짜 유명하신 분이시잖아요. 네, 보기 드문 남자 초등교사. 남자 초등교사. 우리 고요한님이 스스로 자기소개하는 시간을 늘 갖거든요. 오늘도 하겠습니다. 네, 여기를 보면 될까요? 네, 여기 글쎄요.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되네요. 오, 이게 막 돌아가네. 네. 전교 1등 하신. 한 번. 한 번 전교 네, 1등 정말. 하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7년차 초등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고요한입니다. 네, 저는 현재 초등교사 노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초등교사 노조는 교사의 권익과 그다음에 학생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초등교사 단체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어렵게 설명해 주셨지만 전교조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노조다. 정교조와 비슷한 거는 전교 1등 했던 거밖에 없어요. 정교조 말고 전교 1등. 분위기가 확 사는군요. 그럼요. 네. 그럼요. 저도 이제 그런 이상한 소리 하려고 그랬거든요. 전교 1등? 야, 너도? 야, 나도. 여기 흥하시네요. 네. 저도 뭐 많이 하진 않아요. 오래 준비하셨네요. 네. 지금 저희는 교육 관련된 심층 토크 중이고요. 그럼요. 역시 우리 천하람 원내대표님께서 오시니까요. 분위기가 확 삽니다. 1부, 2부 찍는데 저희 상당히 진지했거든요. 네, 맞아요. 네, 오늘의 분위기 확실히 이끌어 주실 거라고 생각하면 그럼요. 천하람 우리 원내대표의 시작 멘트는 뭘 어떻게 시작하실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그걸로 끝난 거 아니죠? 야 너도 저의 에너지 90% 정도 있는데. 다 썼어. 그러니까 이제 뭐 오늘의 주제와 관련해서 이게 이제 그런 겁니다. 요새 보면 의사 선생님들도 이제 특히 그런 굉장히 위험성이 따르는 의료 행위를 할 때 결과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맞습니다. 사실 의사 선생님들이 뭐 업무상 과실치사, 뭐 치상 이런 걸로 끝까지 가서 감옥 가는 경우는 정말 거의 없는데 근데 무분별하게 고소가 들어오고 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고 하다 보면 그거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고 결국 그것이 뭔가 스스로의 행동을 뭔가 더 제약하게 만들고 우리 쪽으로 환자 보내도 돼요 하면 안 된다고 저 다른 병원 가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 원인들이 되는데 저는 교사분들이 겪는 사례도 되게 유사하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과한 어떤 정서적 학대다라고 주장을 해가지고 그게 수사기관을 넘어서서 법원에 가서 유죄가 나오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이를 정말 좋은 뜻으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챌린징하게 잘 성장시키기 위해서 했던 나의 노력이 갑작스럽게 고소장 같은 게 날아와가지고 정서적 학대다라고 하면 약간 놔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내가 왜 신경을 쓰고 내가 더 노력을 투입해서 고소를 당해야 되냐.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100명의 학부모를 대하면 99분은 사실 괜찮을 수 있는데 한 분의 빡센 이제 금쪽이 부모, 그러니까 스스로가 금쪽이이신 분들, 스스로가 금쪽이인 금쪽이 학부모를 만나면 그게 사실 굉장히 큰 업무 스트레스로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무분별하게 고소고발이 행해지는 정서적 학대에 대해서 좀 어떤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그런 논의를 하시는 게 아닌가 이해가 됩니다. 맞습니다. 네. 상당히 이해를 너무 잘하고 이해가 돼요, 막 그냥. 저절로 이해가 이 정도면 뭐 탈도리 한 것 같은데. 아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진행해왔던 분위기랑 너무 다르는데. 지금까지 다른 바이브로. 근데 너무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신나고 맞아요. 우리가 정서적 아동학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럼 한번 사례를 들어보는 게 네, 어떨까요? 사례를 직접 듣죠 뭐. 네, 정서적 아동학대. 아, 이거 정신이 지금 혼미해져가지고 내가 무슨 말 하려고 정신 했다. 차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사례라고 하면 어이없는 사례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집회 때 좀 용기 내서 올라오신 선생님께서 하나 했던 것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하나 뭐냐면은 신규 교사가 되고 신규 발령된 지 이제 들어서 수업을 한 거예요. 수업을 한 건데 거기가 하필 또 앞선 선생님께서 휴직을 하셔가지고 이제 임시로 이제 기간제 교사로 들어갔는데 가서 이제 했는데 뭐 불량한 학생 무리가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은 너 왜 안 펴? 이러면 안 되지 라고 경고를 주고 경고를 2회 정도 줬나 봐요. 아, 왜 책을 안 펴냐? 왜 책을 안 펴? 준비해야지 아, 라고 담배 하셔서 피우려고 그 그러지 말고. 선생님 죄송합니다. 너무 Why are you not 내가 smoking? 목적을 예. 너무 생략했네. 아, 예. 네,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왜 교과서를 안 펴? 담배를 안 펴 말고 교과서를 안 펴라고 수업 준비를 안 해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퇴근할 때쯤 보니까 아동학대 신고가 바로 들어온 거예요. 조소장이 접수됐다고. 그래가지고 체표라고 그랬다고요? 네, 그래가지고 사유를 보니까 뭐 기본 사유는 책표라 그랬다라는 것보다는 뭐 기본이 나 선생님이 나한테 뭐라고 했다. 나에서 해서 너무 힘들다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받아서 제가 저희 그때 집회 때 외치셨던 선생님 생각으로는 2시간 만에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경우도 많고 뭐 많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이거 채점할 때 네, 유명하죠. 이거 하면 안 되는 맞습니다. 거 동그란 어머 정말 아, 요새 이렇게 그으면 이거 상처받는다고 저희 막 아이가 그런 싫어요. 거 거죠? 틀린 걸 발표해야 돼요? 틀린 걸 하트하고 그리고 또 이제 레드카드 사건이라고 숙제 안 해왔어라고 이제 너 이렇게 하면은 너 혼나 경고해라고 해서 레드카드 붙였다가 왜 레드카드를 붙였냐 레드라는 거 건데 레드를 붙였다고 뭐라 한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엔 옐로우를 해야 옐로우를 된다? 붙였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아이 마음을 상처 입혔다. 예. 아, 그러니까. 아, 좋아요. 아, 지금? 예. 제가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표님 왜 전염됐어요 지금? 네, 아무튼 네네.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이제 좀 어이없는 사례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니면 선생님들이 이제 봤을 때는 비상식적인 사례들이 좀 많다. 저 이런 것들이 조금 달리기 하기에도 혼나나요? 뭐 걸라면 걸 수 있죠. 왜 우리 아이 힘들게 뛰고 우리 아이 힘들게 해. 왜 우리 아이 싫은데 왜 하게 이런 아니 타입 걸라면 뭐 걸수 그런 것도 많잖아요. 칠판에서 문제 풀게 해도 막 그렇죠. 왜 우리 아이에게 가루 힘들게 먹는다고? 그렇죠. 아니 그게 아니라 싫은 못 풀 수도 있는데 모욕감을 왜 줬다. 아이에게 어떤 자기의 그 네. 부족함을 드러내도록 드러나게 만드냐. 진짜예요 다 정말? 정말? 네, 정말 이게 더 사실 또 개인정보가 있으니까 더 심한 거 있으면 더 심했지 덜하진 전혀 않습니다. 전혀 덜하진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지금 전 시간에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 갔느냐 아니면 보육을 하기 위해 학교를 갔느냐 진짜 정말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유치원생이라면은 그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초등학교 학생들이 그렇다라는 것은 사실 이해가 안 가고 그 학생들이 신고를 한다는 거잖아요. 엄마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한테는 그냥 말하는 거죠. 엄마 나 이랬어 해서 기분이 나빠. 그러니까 엄마가 신고를 네, 하고 엄마는 신고하죠. 엄마가 신고를 하죠. 신고 이후에 어떻게 뭐 돼요? 아빠가 할 수도 있죠. 우리가 또 네, 엄마만 그렇죠. 하면 안 되니까. 네, 주의 양자는 그렇죠. 다양한 사람들이 할머니가 할 수도 존재하니까요. 있어요. 네. 그렇죠. 네. 할아버지가 할 수도 접수가 되고 나서 보통 어떤 식으로 일선 학교에서는 그 상황을 다루나요? 접수가 되면은 우선은 이제 어떤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변호사님이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우선은 통보가 날라오신다고 네. 와서 하더라고요. 조사받으러 오라고. 아 조사받으러 네. 진짜 변호사가 개입해요? 아니 뭐 변호사를 꼭 선임하지 않더라도 네. 선생님한테 어쨌든 수사기관에서 이런 신고가 접수됐으니까 뭐 조사받으러 오시라 뭐 이런 식으로 소장이 날라. 그럼 경찰에 조사를 받으러 선생님들이 가셔야 되는 거네요? 가시죠. 가봤어요? 아쉽게도 저는 아직까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진 않아서. 아쉽다뇨?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네. 우리가 지금 하는 이 방송 출연 첫 반대 얘기를 하고 계죠. 제가 조금 더 그런 경험하고 왔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사실은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는 상황만으로도 굉장히 맞아요. 압박감은 압박감이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저희가 이제 항상 저희가 가장 저희 이제 단체에서 인기 있는 연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법률 연수. 법률 연수나. 맞아요. 제 친구들도 많이 가더라고요. 네. 그 교권을 약간 변호하는 맞아요. 변호사들 요즘 또 특수 분야, 전문 분야처럼 돼가지고 반대로 뭐 또 학부모 쪽에서 이제 컴플레인을 하는 것도 좀 특수 분야처럼 돼 있고 또 학폭 전문도 있고 요즘은 교육과 관련한 법률 시장이 굉장히 팽창해 있는데 맞습니다. 사실 좋은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이게 교권보호법이 네. 통과가 됐잖아요. 네네.
그런데도 여전히 그런가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게 신고가 불가능한 건 아니고 어쨌든 이제 국권오법이 통과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고 시행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어쨌든 법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생각이나 국민들의 생각은 크게 바뀌지 않았고 사실 뭐 변호사님도 아시겠지만은 굳이 이거를 정서적 학대로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저희 입장에서. 왜냐면 해도 사실 피해보는 게 없거든요. 신고자는. 전혀 안 할 이유가 없고 이게 줄어들 만한 전혀 이유가 안 할 없어요. 이유가 없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정서적 신고자 학대로 신고를 입장에서 한다. 네. 신고를 해서 이게 무혐의가 나왔을 때도 네네. 피해보는 게 페널티가 없으니까. 사실은 없죠. 네. 예. 그러니까 신고를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왜냐면 내가 개인적으로 조금 선생님이 싫고 조금 마음에 안 들면은 나름의 민원이자 의견 포출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도 있기 때문에 안 할 이유가 근데 없다고 이 저는 말씀은 사실은 이게 되게 모든 분야를 관통하는 말씀이에요. 소방관분들, 경찰관분들도 똑같아요. 너무 신고가 잦아. 예를 들면 소방관분들도 불 타고 있는데 들어가기 위해서 막 문을 빵 차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문 문- 왜 안 깨도 되는 거 굳이 깨가지고 재산을. 예, 막 그런 건 들어오거든요. 민원도 들어오고 뭐 손해배상 청구도 들어오고 네네네. 하는데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은 페널티 부분이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고소고발을 할 권리는 거의 기본권에 가까운 권리예요. 그러니까 민사소송은 돈이 들어도 형사고소는 공짜예요, 우리나라 법상. 고소고발을 1년에 몇백 건씩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문제가 사실 공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우리 법체계상 고소고발을 할 때 돈을 받도록 하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국민의 권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가 범죄 피해를 당했는데 돈이 없다고 해서 고소고발을 못하는 것도 문제니까. 근데 반대로 무고까지 처벌이 안 된다고 해도 무혐의가 나왔을 때 사실은 일정 정도의 비용을 사후적으로라도 내도록 하는 방안을 사실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법안을 내시는 거 어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약간 헌법적으로 논의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거 어쨌든 국민의 권리인데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나중에 불이익을 줘도 되는 거냐 이런 논의가 있긴 한데 근데 그런 어떤 학문적인 논의를 이야기하기에는 지금 사회적으로 우리 선생님들이나 뭐 여러 민원에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나 굉장히 그 어떤 정말 불편함, 불쾌함 이런 게 너무 커요, 사실은. 맞습니다. 네, 부작용이 되게 커요. 지금 뭐 교사 56.2%가 무고성 아동학대 그 신고당할까봐 네. 정말 떨고 있대요. 네네. 그리고 난 이거 보고 좀 놀랐는데 70.1%가 교직 생활 중에 학부모와의 관계가 가장 어렵다. 그 선생님인데 학부모와의 관계가 가장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70%가 넘었다라는 것은 아주 심각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특히 이제 그 문제가 이 정서적 아동학대라는 것 때문 아닌가. 사실 21대 제가 국회의원 할 때도 요 부분 얘기가 되게 많아서 이제 22대 우리 천하람 대표께서 요 부분에 좀 관심을 연달아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럼요. 그리고 이쯤 되면 거의 정서적 아동학대가 아니라 정서적 교사학대. 교사학대야. 잘못하면 진짜. 아, 이것도 어머님들이 화내실 수도 있는데 너무 과한 건 좋지 않아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저도 동감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개혁신당에서 선생님들에게 학부모가 직접적으로 민원 전화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를 막는 방안을 좀 고민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거 교장 선생님들이 들으면 이러면 좀 싫어할 수도 있겠는데, 저는 이런 학부모와의 이 상호작용에 거의 관리자 책임제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의 거죠? 99%를 필요하다고 목소리 나오죠. 교장 선생님한테 네. 하도록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차피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앞 단계가 사실은 교실 내에 그 뭐라고 하나 아까 문제 아동 이제 어떤 좀 관리 같은 것부터 담임 선생님들이 예를 들면 뭐 25명이 반에 있는데 한 2-3명의 문제 행동을 하는 아동들을 관리하는데 80% 이상의 에너지를 써야 되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 경우에 사실은 뭐 미국의 사례나 외국의 사례가 늘 정답은 아니지만 영화 같은 거 봐도 드라마 같은 거 봐도 나오잖아요. 너 교장 선생님실로 가. 네, 그렇죠. 그러면 교장 선생님이 왜 그런 문제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아동을 상담하고 필요한 경우에 부모가 오도록 하고 또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소위 말하는 디텐션이라고 하는 방과 후에 이제 따로, 여기서 좀 네. 따로 여기서 뭐 교육을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제도들 그러니까 이게 꼭 무조건 좋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일선 담임 내지는 정말 이제 일선 선생님들이 그 모든 과정을 다 하기에는 감당하기에는. 사실 너무 과한 네, 거예요. 맞아요. 관리자 책임제가 그런 면에서 필요하고, 저는 아까 얘기한 우리 고소고발의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은 일선 선생님들이 정서적 학대 이런 것 때문에 만약에 고소고발이 들어왔다. 그걸 왜 꼭 조사를 일선 선생님이 가서 받아야 돼요? 교장 선생님인가요? 그렇죠. 처음에는 교장 선생님이 가시고, 만약에 최초 진술을 받아봤는데 이거는 정말 학대인 것 같다. 예를 들면 수사기관에 갔을 때 이거는 정말 학대다. 뭐 예를 들면 누가 비교해서 막 깎아내리고 막 너는 쓸데없는 놈이야, 막 쓸모없는 녀석이야, 막 하면서 이제 막 해리포터에 나오듯이 막 I am up to no good 뭐 이런 식으로 막 그 쓰도록 만들고. 그러면은 정말 수사기관에서 2차적으로 이거는 기소 가능성이 있다. 그 해당 선생님이 오셔야 될 것 같다. 설득된다. 정도면은 부르게 하면 어떨까. 어떠세요? 현장에서 좀 가능할 보이세요? 답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교장쌤들의 어떤 예상. 교장쌤 안 보십니다. 근데 이것도 물론 좋은 방법인데 그러니까 조금 쉽지 않은 현장의 얘기도 있는 게 뭐냐면은 아시겠지만은 생활고시, 생활고시가 이제 얼마 전에 나왔고 지금 이게 시행되고 있는데 가장 필요한 게 이제 결국 돈과 인력과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은 말 그대로 교장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불려가세요.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왜냐면 문제 학생의 빈도가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혼자서 다 케어할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을 때는 저는 교장 선생님도 좋은 방법이고, 그 교장 선생님을 필두로 해가지고 조금 그런 게 조금 구체화돼서 인력이나 이런 게 좀 더 들어와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이제 문제 행동 학생들을 조금 지도하고 이렇게 좀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더 자리 잡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물론 모든 일의 책임은 교장 선생님은 맞죠. 왜냐면 학교의 장이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교장 선생님한테 이제는 진짜 저희끼리는 유니콘이라고 하거든요. 되게 좋으신 교장 선생님도 많으세요. 솔선수범하여서. 근데 좋으신 교장 선생님이 유니콘. 저희 유니콘 교장 선생님이라고도 부르긴 해요. 너무 교장 선생님 좋아서. 눈치를 좀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대부분의 교장 선생님은 유니콘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 학교만. 저희는 교장 선생님들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결국 이제 나가 떨어지시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힘들죠. 사실 왜냐면 계속 하니까. 전체 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다 케어하려고 하면 여기서 저도 한 가지 에피소드 하나 풀자면은, 제가 순천의 조례초등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제 교장 선생님이 한번 저랑 이제 만날 일이 있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갔는데 전교생 얼굴을 다 외우시더라고요. 이야. 훌륭하신 분. 그리고 이제 그리고 심지어는 마스크를 쓰고, 그때는 마스크 쓸 때였는데 마스크 쓰고도 다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등굣길 하굣길에 이름을 불러주면서 하이파이브를 하시는데, 굉장히, 그래서 이제 어떻게 가능하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저도 교장 선생님 방에 갔더니 교장 선생님 방 사벽이 이제 학생들 이름이랑 사진으로 이렇게 쫙 돼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되면은 학생들이 조금 말 안 듣고 하면 바로 교장 선생님 가도 교장 바로 너 누군지 알고. 자기가 생활지도 더 잘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얘가 1학년 때부터 계속 봤으니까. 네네네. 아니 우리 학교 다닐 때 우리 딸 아이가 학교 다닐 때도 교장 선생님이 교문 앞에 늘 서 계셨어요. 그러면서 이름을 계속 불러주시더라고요. 누구 왔니? 누구 왔니? 그렇죠,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1학년은 기억을 잘 못하더라도 2학년부터는 이름을 불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들이 요즘에 상당히 힘들어. 네, 근데 그런 분들이 교장 선생님이 되시는 것 같다. 어쩌다 우리 이제 교장 선생님 얘기를 하게 됐는데 아니, 근데 교장 선생님이 중요한 핵심은 저도 아닌데. 약간 조금 얘기하자면 관리자 책임제라는 게 결국은 교장 선생님에게 조금 과부하를 드려도 된다. 교장 선생님들 귀 막으십시오. 왜냐하면은 교장 선생님이 힘들어가지고 추가 인력이 필요할 정도면 그 추가 인력을 확보가 뽑는다고. 됩니다. 그러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예를 들면 일선 교사가 부족해서 뭘 하면 잘 안 늘어납니다. 근데 이제 교장 선생님이 힘들다 이거는 이게 훨씬 더 커뮤니케이션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선생님들한테 행정일 시키지 말고 제가 행정 인력을 뽑아달라 이랬는데 그냥 교장 선생님 행정까지 그렇죠. 교장 선생님이 힘들면은 자연스럽게 뽑게 돼 있어요. 뽑게 돼 있다. 그 행정하고 그 다음에 법무팀을 하나 만들어. 그렇게 좀 만들어 나가면 되겠네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국회에서도 우리 뭐 비서관 늘려달라 안 늘려줍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의장님이 막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 바로 늘어나요. 네, 현실성은 좀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의견 궁금했던 게 지금 현재 학교폭력 같은 경우 학교에서는 자체 해결제가 생겼잖아요. 네네. 이런 제도를 도입하기는 어려울까요? 교사들이 신고받은 상황에 대해서. 네네. 왜냐하면 사실 학교는 문제가 고소고발 이후에도 살아가야 돼요.
네네. 학생도 그렇지. 결국 그 학부모도 다시 학부모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공간의 특수성이 존재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적 생활교육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저는 교육자다 보니까 이후에 어떻게 돼? 고소고발 맞아요. 이후에 그래, 무혐의로 어떻게 끝나고 얼굴 봐. 뻘쭘하게 학교를 계속 다니고 만나야 학교 되는 바꾸는 거 현실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왜냐면 고소고발하면 그냥 두 번 다시 너 안 봐. 이제 그리고 그런 분들이 더 빡세가지고 선생님 보고 옮기라고 막 난리쳐요. 자기가 옮기기 싫고 막 뻘쭘하고 네. 이러니까. 그래서 워낙 학교 폭력도 너무 고소고발이 난무하다 보니까 학교장 자체 해결제가 생긴 지 몇 년 안 됐잖아요. 그래서 가벼운 사안은 협의하고 좀 양해하고 이해하고 이런 대화의 시간을 갖고 교육 지청에 넘기지 않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방식을 도입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울까요? 네. 교사에 대한 그 정서적 학대. 네, 그래서 그 아동복지법에 관련해서 네. 조금 고민을 많이 해보고 논의를 많이 해봤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학교폭력 관련한 건 학교라는 특수한 공간 내에서 일하는 법을 사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고 사실 아동복지법의 취지는 애초에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동복지법의 취지는 정말 가정에서 일어나는 사실 저희가 이제 통계사에 따르면 네, 맞아요. 거기서 아동에서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은밀하게 일어나는 학대를 잡기 위함인데 어쩌다 보니까 이게 학교에서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니까 공간의 특수성을 네, 고려하지 않았죠. 이걸 취지에 네. 맞게 갑자기 이게 학교에서는 너희 학교에서는 이런 학대 너희 알아서 해라라는 거를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저도 생각을 그게 많이 약간 2차, 3차 민원을 불러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학교 자체 해결하라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장 선생님의 권위라고 하는 것이 네. 예전만큼 아닌 상황 맞아요. 속에서 아니 나는 지금 심각해서 했는데 경찰도 아니고 네. 검사도 아니고 왜 학교장이 뭐 자치 해결을 하라느니 마느니 또 이렇게 해서 될 수 있으니까. 더 이렇게 어떻게 보면 힘들어지는 상황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맞습니다. 그런 저희도 걱정이 좀. 그러면은 지금 되게 모호하잖아요. 정서적 아동학대가 뭔가 규정이 모호해요. 그러니까. 이걸 좀 구체적으로 만들 수가 있을까요? 법으로? 그래서 저희가 뭐 법을 이제 만들었는데 그게 네. 지금 현실성이 없더라고요. 그게 모호해요. 네네. 그래서 이게 저 아동복지법에 있는 정서적 학대 조항에다가 저희가 뭐 지속적이거나 아니면 반복적이거나 네. 아니면 의도성 있는 뭐 과실법만큼 막 이런 걸 해서 저희도 나름의 이렇게 열심히 외치고는 있는데 주장을 하셨는데 네,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작년에 이제 급권 5법으로 이제 정당한 생활 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게 이제 교원지법에 네. 추가되면서 그러니까 조금 더 애매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사실 정당한 생활 지도도 뭔지 뭐가 정서적 학대인지도 그러니까, 예. 정확해진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신고는 계속 일어나고 있고 다툼의 여지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저도 사실 그래서 지난번에 이거 교권법 통과시킬 때 사실 어디 가서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이거 사실 소용없다. 그러니까 기존 법의 해석에 의하더라도 정당한 생활지도는 당연히 학대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네네. 근데 그 학대의 범위가 어디까지냐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소고발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거는 근본적으로 따지면은 판례가 사실 충분히 쌓여서 이상한 거 가지고 고소고발 안 하는 게 최선인데 그것까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사실은 아이디어 차원이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교장 선생님이 차라리 피고발인 피고소인 조사를 받으러 가시게끔 해서 일선 교사는 거기에 대해서 좀 분리가 되고 네. 그러니까 아니면 꼭 교장 선생님이 아니셔도 돼요. 이거 교장 선생님 보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예컨대 뭐 교육지원청에 네. 담당관을 지정하고 경찰 검찰이랑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조 요청만 해놓으면 돼요.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정말 심각한 뭐 예를 들면 신체적으로 아주 강한 학대 행위가 누가 봐도 아주 심각한 정서적 아동학대가 아니고서는 교육청의 담당관을 먼저 불러서 사실관계에 대한 초동 조사를 하고 특별한 정말 문제 사정이 없다면은 선생님을 소환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도록 하는 예를 들면 고소 내용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뭐 예컨대 고소장에 선생님이 우리 애 칠판에서 문제 풀게 시켰어요 이런 거면 해당 선생님을 부를 필요가 없잖아요. 선생님 스트레스 받게. 그러면 예를 들면 교장 선생님이든 담당관이든을 불러서 사건을 조기에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간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쓸데없는 고소고발을 남발해서 행정력도 낭비시키고 학교 현장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친 분들에게는 사실 적절한 어떻게 보면 비용 부담을 물릴 것인가 이 논의가 저는 필요하고.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문화라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여러 가지가 이렇게 막 고소 고발이네 이렇게 머리 아프게 생각하지 말고 학교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를 가르치는, 교육시키는 분들이다라는 생각만 가져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지금 우리가 3부째 계속 하고 있으면서 선생님을 그냥 보육을 하는 사람으로 우리 영유아 학원 다녔던, 그러니까 영유아 어린이집과 어린이집 이런 유치원, 그렇죠. 우리 애가 안 다녀가지고 어린이집하고 영시원 유치원 이렇게 다녔던 그때의 그 기준으로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들을 바라보고 계신 게 아닌가. 그게 아니라는 걸 좀 알려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죠? 그런 기조가 있다고 하더라고. 보육은 학교에서 하고 네. 교육은 학원에서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지금 이거 시청하시는 어머니 아버지는 좀 생각을 바꿔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맞죠. 드리고 싶어요. 보육까지 맡기려면 학부모들이 담임 선생님한테 한 달에 한 100만원씩 내야 돼요. 100만 원 되겠어요? 네, 아, 100만 원 25, 내면 다 쏜다, 선배가 들면 한 2,500? 2,500 받으면 뭐 나도 하지, 네, 2,500 줄 거 아니면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맞아요. 네, 그 정도 해야지. 우린 보육하기 위해 학교 가서 전교 1등 아, 하신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거 보시는 선생님들 얼굴에 웃음꽃이 저는 그러면 교사들을 위한 직접 지원 같은 걸 좀 한번 저희가 논의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네. 선생님께서는 이제 학부모들 상담할 때 내가 좀 상담 역량이 부족하다고 느끼세요? 이런 거 좀 배우면 좋겠다 이런 거. 만약에 어쨌든 그 저희 교사라는 직업 특성이 되게 자조적이고, 그러니까 자기 검열이 되게 심한 직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게 사실 눈에 띄게 드러나는 것 같지 않지만은 선생님들께서 치열하게 되게 노력하시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뭐 커뮤니티나 아니면은 뭐 동료 교사들끼리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을까 하면 스킬이나 네. 뭐 일종의 매뉴얼 같은 것도 서로 공유하시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학부모님과 어떻게 하면 소통을 잘할지 좀 원활하고 부드러운 서로 이제 대화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노력하는 거는 제가 실제로 많이 봤고 지금도 많이 그런 문화가 자리 잡고 있어요. 네. 그럼 어떤 뭐 제도적으로 건의하고 싶은 건의사항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천하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처음에 이제 보통 상담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사실 저희는 수업이라는 걸 하고 있어서 제한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잘 시행되지 않는 학교도 있는데 좀 미리 약속을 잡고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렇지, 왜냐면 그렇지. 통보하고 오시는 경우도 많고 그냥 이게 문자 띡 하나 남기시고 오시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오시고 나서 연락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저희는 아이들을 책임져야 되는 입장으로서 자리를 비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좀 법적으로 좀 더 구체화하거나 좀 명문화해가지고 더 자리 잡히면 좋을 것 같고, 또 만약에 이제 또 민원 발생이거나 아니면 학부모님께서 이제 감정적으로 되게 많이 격양되셨을 때는 이때는 조금 한 단계 민원을 직접 받지 않고 좀 그렇지. 어디 한 군데 이렇게 거쳐 지나가가지고 감정은 좀 빼고 서로 팩트만 놓고 그다음 좀 좋은 방향으로만 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도 고객센터 있는 좋겠다. 것처럼. AI 도입합시다. AI. 그것처럼 AI 설득 못하면 그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갑니다. 예, 챗GPT. 학부모님들한테 좀 말 들을 것 같은데 괜찮겠어요? 아, 그런가요? 네.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게 더 학부모님들도 네. 왜냐면 학부모님들이 항상 들으실 때는 항상 아이의 입장만 듣잖아요. 아이의 입장만 들으니까 맞아. 화가 난 상태로 오시는데 그럼 또 오히려 피해 학생이 또 가해로 몰릴 수도 있는 거고, 오히려 조금 학부모님들도 좀 드라이하게 팩트만 놓고 서로 의논하고 방향성을 추후 논의하시면은 오히려 학부모 입장에서나 아니면 아이들의 입장에서도 그게 조금 더 교육적으로 올바른 방향일 수 있다. 진짜 AI 도입을 찬성하시는 겁니까? AI 도입을 사실 찬성하는 선생님들도 어느 정도 계신 거죠. 왜냐면 진짜? 정말로 고객센터 같은 기능을 하는 게 한 어떤 배리어가 필요해요. 어머 사실. 죄송합니다. 예. 어머 세상에. 제가 뭐 개그 욕심으로만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구나. 근데 그게 이제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실제로 기업들 고객센터처럼 말 못 알아듣는 AI 고객센터를 통해서 고객 불만을 이제 원천 차단하자 이런 의도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꼭 맞아요. AI가 아니더라도 실제 중간 정도의 맞아요. 인원을 듣고 일단 1차적인 어떤 페이퍼워크를 한 다음에 넘어가는 단계는 사실은 있어야 되죠. 그러네. 그래서 이제 심층적인 거나 아니면 질적인 거 말고 그냥 간단하게 뭐 오늘 저희 아이 오늘 학교 못 갈 것 같아요. 뭐 출결 관련된 거나 뭐 체험학습 같은 거는 왜냐면 선생님이 계속 수업을 하고 계시니까 그렇죠. 다른 학생의 수업 결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좀 되게 간단한 거 좀 시스템화 시켜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또 교육계 일측에서는 그렇게 또 생각하기도 있더라고요. 연결이나 뭐 이런 것도. 네, 간단한 거는. 네.
좋네요. 그러면 교사의 어떤 처우에 대한 말씀은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처우는 괜찮으십니까? 저도 우리가 뭐 여당이 아니니까 뭐 처우 얘기해봐야 뭐. 들어주십니까? 말씀을 시원하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근데 우선은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우선은 처음에 우선 업무 같은 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겠지만 행정 업무가 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걸 조금 이제 인력도 중요하지만 좀 법제화 좀 시켜가지고 이거는 조금 교사가 해야 되고 교육 관련된 건 당연히 교사가 해야죠. 그런 거 그렇지 않은 건 좀 아닌 거랑 좀 분리해서 수업 시간, 수업 연구 확보랑 그다음에 지금 수업 시간도 사실 지역마다 좀 편차가 있는데 많이 하시는 선생님들은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것도 해서 이제 수업 시간도 좀 법제화해서 좀 다룰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런 다음에 이제 뭐 월급적인 부분에서는 당연히 이제 저희는 이제 최근에도 아마 물가 상승률을 다 반영하지 못한 채로 저희는 이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조금 뭐 힘써주시면 더 감사하고 당연히 수당 부분도 조금 더 개선되면 좋겠고 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진짜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저는 이게 교사분들의 만의 문제가 아니고 요즘 하위직 공무원의 이탈이 정말 심각합니다. 요즘 물가 인상률도 반영이 안 되고 사실은 요새는 이제 뭐 자조적으로 뭐 병장 월급보다 낮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그렇게 느낄 수 있을 하는데 것 같아요. 물론 저는 뭐 병장의 처우가 개선되는 거 필요하다 보지만은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냥 아니 뭐 당신 아니라도 선생님 할 사람 많아. 당신 아니라도 구급공무원 할 사람 줄 섰어. 이렇게만 할 일이 아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우리 사회의 공교육이나 공적 서비스의 수준이라는 게 점점 떨어지고 실제로 지금 교대에 물론 그 입결이라는 게 모든 것은 아니지만 입학 커트라인도 사실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뭐 교사 임용의 어려움과 처우가 사실은 이게 겹쳐 있으면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 사회가 어쨌든 지금 잘 온 것이 선생님들이 전 세계 어디와 비교해도 굉장히 하이 퀄리티시거든요. 단지 대한민국 선생님들이.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유지해 나가야 되지 않나 걱정이 됩니다. 예. 네. 근데 처우를 말씀하실 때도 그 뭐 비용적인 얘기는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셨지만 제도적 부분에 대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좀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진짜 교사는 우리 아이를 보육시켜주기 위해 계신 분들이 아니에요. 교육시켜주기 위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교육을 할 수 있는데 시간을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변화는 분명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입법화가 필요하다면 천하람 원내대표가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허은하 대표님의 위대한 연구에 따라서 네, 최선을 아주 다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이를 초등학교 보낼 때 정말 무슨 줄넘기네 뭐 야구하는 거네 아니면 공 던지기 이런 학원까지 보내는 것을 보면서 야구가 뭔지 모르시는 거 아니죠? 야구하는 이렇게 하시는 사람 잘못 본 것 같은데. 야구, 네, 축구 막 이런 아주 가벼운 운동부터 그리고 뭐 딱지 접기 뭐 이런 것들도 학원을 보내는 걸 보면서 도대체 교사들은 뭐 하고 있나? 우리 애들 가르치지 않고 왜 아이들을 다 학원으로 보내게 할까라는 불만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도적으로 어쩌면 우리가 아이들을 그냥 학교에서 떠나보내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 보입니까? 네, 눈물 날 뻔했습니다. 네. 그리고 학교에서 사실 야구까지 가르치기 쉽지 않죠. 아니 예. 같이 선생님이랑 하다 보면 배우게 되니까. 좀 약간 그 선생님이 뭐 약간 기아 타이거즈 프로 아니, 농구라지 농구도 같이 하고 그래요? 그죠 오징어 게임 같은 것들도 사실 같이 선생님이랑 했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그리고 뭐 종이 접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왜 이 줄넘기를 학원에 가지? 그러면은 또 일하는 학원으로 이기긴 하죠. 그러니까 그러면 일하는 엄마 입장에서는 아빠 입장에서는 돈을 왜 벌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너무 많은 학부모들에게 광역 도발하는 걸 수도 있지만 우선 그 전에 기아 타이거즈의 KBO 올해 정규 시즌 오비베어 야구 얘기 나와요. 저도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내 아이가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아이보다 좀 못할 수도 있다. 그럼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잘할 수는 없다라는 거를 사실은 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거를 못 받아들이니까 줄넘기도 학교에서 줄넘기 한다고 하면 미리 줄넘기 학원을 보내서 준비를 시켜서 가야 되고 뭐 농구도 뭐 자유투 연습을 미리 시켜서 가야 되고 사실은 좀 처음 했을 때 잘 못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오히려 처음 했는데 잘 못하다가 내가 노력을 통해서 성장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배움을 또 얻는 것인데 우리 학부모들이 어쩌면 너무 이 한국 사회에 서로 비교하고 막
뭔가 그런 어떤 서열을 막 나름대로 정해서 나보다 잘하면 시기하고 못하면 막 무시하고 하는 문화에 우리가 너무 젖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문화에서 탈피하시고 예. 그리고 내가 돈 벌어서 그걸 가지고 가족과 함께 즐기기 위해서라도 아이 교육은 교사들에게 맡겨보는 게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부금 남아도는 것 같고 뭐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교부금을 어떻게 썼는지 기조에서 안 되나요? 어제 찾아보겠습니다. 확인해 볼 수 근데 있습니까? 주로 거기는 교육입니까? 교육 위해서 어떻게 끌고 어쨌든 간에, 와가서라도 예, 확인을 예. 해봐가지고 예. 그 교부금을 우리 교사들이 어떻게 교육시킬 수 있느냐, 우리 아이의 우리 아이의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그 비용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AI 같은 경우는 진짜로 교부금으로 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겠죠. 네, 여러 가지로. 예. 네, 여러 가지로 한번 고민해봐 주십시오. 아이들에게 학원 보내지 않아도 되게, 그리고 내 주머니 돈이 조금 쌓여서 우리 아이 컸을 때 대학교 보낼 수 있는 그 비용 마련할 수 있도록 제발 학원 많이 보내지 않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그걸 하기 위해 이 정서적 학대에 대해서 우리 한 번쯤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또 우리 마무리 멘트에 또 요정이십니다. 네. 우리 지은쌤의 정리요정. 요정. 네. 알겠습니다. 한번 말씀 들어봐야죠. 저는 이제 약박실 입장이 다르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많이 했는데, 일단 교사분들하고 부모님들에게 사기를 진작시켜야겠다는 생각을 제가 좀 들었는데, 우선 지금 이렇게 된 상황, 보육을 중시하게 된 이유가 핵가족화와 맞죠. 네, 맞죠. 핵가족화와 예. 맞벌이 가족의 증가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마을 전체가 아이를 키웠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이를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옆집 할아버지한테 한자 하나 배울 수 있었고. 그렇죠. 골목에서 있어도 좀 덜 네, 불안하고. 그러면서 친구들과 어떤 딱지치기도 하면서 어떤 룰이라는 걸 배우고 양보도 맞아. 배우고 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던 것의 교육의 가치를 우리가 잊은 거죠. 근데 그것이 사라지고 아이는 우리 집에 있다가 기관 다니다가 초등학교 입학하고 그런 걸 학습하지 못한 채 학교 왔고 마을이 담당하던 교육의 어떤 짐을 다 초등교사들에 던졌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속상하고 억울한 거죠. 부모는 예전에는 이렇게 나 안 자라고 컸는데 이걸 가르쳐야 됐었어? 왜 자꾸 나 탓해? 나 돈 벌기 너무 힘든데라 부모님도 계실 거고. 그러죠. 네, 교사분들은 갑자기 내가 이제 교사로서 가르치기만 했던 상황에서 갑자기 생활지도도 해야 되고 인간도 만들어야 되고 갑자기 날라오는 고소장에 당황스럽고 이게 그렇죠. 모두가 만들려고 하면 막 말하라고. 그래서 모두가 슬픈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아까 2차, 1차 얘기했지만 우선 학급당 인원수를 줄이는 게 급선무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오랫동안 주장되어 왔는데 저출산이 되면서 더 힘을 잃고 있어요. 어차피 준다? 네, 그래서 과밀학급이 많은 곳에는 혜택을 못 받고 어떤 학교는 폐교를 하는 이 양극화 상황에서 되게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는 어떤 갈등이 생겨도 계속 다녀야 돼요. 그럼 전학을 가거나 전근을 특별히 가지 않는 이상 이 공간에서 회복을 해야 되거든요. 좀 회복적 생활교육에 대한 관심을 여전히 가져야 되는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모호한 지점, 아동학대에 관련 모호한 지점이나 학교장 책임제나 어떤 학교 단위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수용하고 직접적인 민원적 공격으로 인해서 가뜩이나 힘든 교사분들의 어떤 직접 타격을 주는 행위보다는 그런 AY도 너무 참신하면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런 것도 가능하겠구나. 그래서 뭔가 1차적인 민원 내용을 정리해서 논의해서 이건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할 법하다. 혹은 이건 학부모님들을 감정적으로 잘 독려하고 다독이고 상담을 통해서 그래도 이 학교의 커뮤니티 일원이잖아요. 학부모들을 또 적대시해서는 그럼요. 그렇죠. 운영이 되지 어렵기 또 때문에 대부분의 학부모들도 네. 좋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1차적인 민원을 받은 다음에 이것의 경중에 따라서 심각하게 고민해 볼 것인가 혹은 학부모님들과의 대화와 어떤 위로를 통해서 사실은 대부분 그런 분들이 슬퍼요. 외롭고 슬프고 힘들어서 하시는 거예요. 반성하게 되는. 또 설득당했어. 그래서 네. 좀 그런 식의 논의가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교육학자다 보니까 너무 낭만적인 얘기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역시 요정처럼 요약의 요정. 네. 우리 지은쌤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자리를 만들어주신 먼저 이제 개혁신당 대표님들, 허은하 대표님, 천하람 대표님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감동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정서적 학대라는 거, 교사의 한번 처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네. 주제로 또 자리를 만들어주신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저희 교사들이 가장 힘들어도 가장 행복한
고통을 느낄 때는 또 아이들을 봤을 때, 아이들과 찍은 사진을 봤을 때 아이들로 인해서 또 치유를 받고 힐링을 얻거든요. 저희는 이런 정서적 학대나 이런 과정으로 해서 학부모들과 싸우고 적대적으로 대하자라는 게 전혀 아니에요. 결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교사도 필요하고 부모님도 필요하고 친구도 필요하니까 그 과정에서 또 좋은 제도와 좋은 정책 안에서 또 이제 좋은 교육을 함께 만들어가자, 네. 협조하고 협력하자라는 의미로 계속 좋은 논의를 이어가자라는 논조로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뭐 이걸 보시는 학부모님들이나 교사분들도 다 힘내시면서 앞으로 계속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네. 교사분들을 향해서 박수 한번 쳐. 파이팅. 우리 오늘 또 함께 해보셨던 우리 개혁신당은 공부 중에 특별 게스트. 네, 우리 천하람 원내대표는 어떤 마음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보다 약간 위 세대, 대표님 세대 같은 분들을 뵐 때 세상이 바뀌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너무 빨리 바뀌어서 참 서글프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저 때만 해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언감생심 선생님을 아동학대로 고소하고 그러니까 그림자도 못 상상을 봤는데. 못했던 일이죠. 그러나 어쨌든 대한민국 헌법이든 뭐든 고소고발의 자유라는 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현실화가 이제 됐죠. 근데 그게 좀 적정한 지점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또 한국 사회는 훅훅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조금 과도하게 과거에 아무런 불만을 학교에 아무런 불만을 제기 못했던 것도 사실은 조금 과도한 거고 뭐만 하면 아동학대라고 하는 것도 사실 과도한 건데 그 평형을 우리가 어떻게 잘 찾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지점인 것 같고 또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좀 모질어질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민원의 자유, 고소고발의 자유 이런 것들을 너무 스스로 독점하고 남용하고 하는 소수의 분들에게 우리가 너무 휘둘러 다니면서 시스템이 붕괴되도록 할 수는 없다. 그걸 어떻게 잘 좀 컨트롤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또 저희 개혁신당에서 열심히 해서 실효성 있는 방안들을 잘 마련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아, 멋지다. 역시 배워야 한다. 역시 들어야 한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사실 우리 개혁신당 당원이 아니신 분을 모신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심층적으로 말씀을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보니까 진짜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개혁신당은 이렇게 찐 민생에 가까이 가서 여러분의 목소리 듣고 공부하면서 방향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개혁신당다운 정상적인 정당의 모습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